근데 제가 볼 때 왜 이하준 교수님께서 좀 초청하신 이유가 여러분들이 워낙 블록체인에 건물이 있다 보니까 좀 딴 생각 좀 하자. 정신건강이랑. 근데 제가 여기 한 시간 좀 앉아 있어 보니까요. 이 방이 뭔가 지금 좀 이제 양자역학을 좀 공부를 해서 조금은 아는데요. 파동에 의해서 여러분 지금 정신건강에 지금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 이유가 이 마이크의 파동에 의해 가지고요. 여러분 뇌파에 지금 상당히 나쁜 영향을 주고 있어요. 굉장히 피곤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자, 저는 토목공학과지만 뭐 작년에 이제 정년했고요. 할 건 웬만큼 했습니다. 저도 이제 IT 쪽으로는 거의 많이 했고요. 여러분들이 하신 만큼 저도 했고요. 그리고 한양대학교에서 제 4차 산업혁명 관련된 5차 산업혁명까지도 제가 한양대학교에서 강의를 했고요. 뭐 대학원 뭐 당연히 했고요.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짧은 시간 하자고 하는 거는 제가 보니까 여러분이 이제 저도 관심 있는 게 블록체인 스마트시티거든요. 근데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결론은. 이게 뭐냐.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조금 이제 공부를 하고 그래서 그걸 하는데 요 그림이 뭐냐면요. 이게 어디 사진이죠, 이거? 이게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 스마트시티입니다. 요 사업이 1,300조예요. 자, 빈살라만 황태자께서는 이 도시에 당연히 블록체인이 들어와 주고 모든 첨단 기술에 들어오자고 하는데 미국 애들도 안 돼요. 걔들 이더리움 회장이 만났지만 빡도해요. IBM이 두바이에다가 블록체인 도입했잖아요. 문서 위주로 해가지고. 그게 스마트시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블록체인 진흥협회에서 전 세계를 좀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게 뭐냐. 조금. 근데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냥 조금 그냥 나가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스마트시티 전 세계 좀 많이 하고 있고 블록체인도 물론 하고 있지만은 다 실패예요. 결론은 실패거든요. 실패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최근에 대한 스마트시티가 한국에서 이제 인천의 송도하고 수원의 광교입니다. 자, 여러분 송도하게 되면 다들 성공한 스마트시티로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때고. 근데 그게 아닌 게 뭐냐면요. 송도가 2004년도에 유비쿼터스 도시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UCT 할 때 2004년 송도의 목표가 뭐였었냐면요. 동부가 경제, 금융, 물류의 메카였었습니다. 자, 지금 송도가 다 완성됐어요. 2005년에 시작하죠. 17년 됐잖아요. 자, 송도가 지금 동부가의 경제금융의 메카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패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 가지 제가 아까 블록체인의 영어 리스닝에 관련 거라든가 홀더백 기타 등등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그걸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걸 조금 한번 생각할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렇게 표지를 이렇게 놨습니다. 마이크를 좀 쓰시겠습니까? 안 들려서요. 이게 여러분들 뇌파에 안 좋더라고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는요, 2030년대에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 걸 조금 아셔야 돼요. 시간상 제가 길게 많이는 못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구 온난화 기상이변이 지금 여러분 상상의 2배 이상 극심해진다고 보면요, 여러분 사업 모델이 다 바뀌어야 돼요. 우선요, 2025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지구의 온도를 좌우하는 것 또는 우주의 온도를 좌우하는 건 태양입니다. 태양의 흑점이 2025년 많이 생겨요. 흑점이 생기게 되면요, 전 지구의 이제 온도가 내려가면서 기상이변이 급심해지고요. 2030년도에 정확하게 2030년도에 달의 지구의 해수면 상승, 바다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그 슈퍼문이 떠요. 슈퍼문에도 달의 조성력에서 해수면 상승이 이제 극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고요. 더 문제는 여기 조금 있는데요. 2025년에 백두산이 폭발할 가능성이 과학자들이 100%랍니다. 뭐 뉴스 들으셨겠죠. 그럼 이제 저는 뭐 공대 교수로서 이제 강의를 하는 사회에서 그럼 이걸 어떻게 보느냐. 근데 여러분 그 포항 지진이 우리가 몇 년 전에 일어났었잖아요, 그죠? 포항 지진의 원인을 뭐라고 했었어요? 포항 지진의 원인이 자, 지열 발전에 의해서 파이프에다가 물을 집어넣어 가지고
지하에 압력을 집어넣어가지고 포항지진이 일어났다. 근데 이게 맞는 말이다 해가지고요. 네이처지, 전 세계 학술지의 JSCI 최고복인 네이처지에서 그걸 실어줬어요. 그냥 뭐 과학적으로 맞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맞다면은요, 백두산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최종적으로 제가 대폭발, 즉 백두산의 천지의 그 폭발이 일으킨 건 946년, 지금부터 1200년 전에 일어났었습니다. 대폭발. 그 당시에 백두산 폭발은요, 1000년 동안 제일 큰 폭발이었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여러분들 이제 한라산에 백록담 올라가 봤잖아요. 한라산의 백록담의 호수 크기하고 천지 크기하고 비교해보면 그게 바로 화산 폭발의 위력입니다. 그러니까 백두산만큼 그 화산이 호수가 큰 게 전 세계적으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전 세계적인 거였는데요. 그 이후에 백두산이 100년마다 소폭발을 일으켰습니다. 백두산이 100년마다 소폭발이 일으키는데 마지막이 1925년에 일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1925년에 100년, 2025년인데 아까 포항지진의 지열발전에 의해서 이게 일어났다. 자, 북한이 지금 보세요. 지하 핵실험을 지금 몇 번째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지하 핵실험과 지열발전의 수업하고 뭘 비교를 하겠어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거를 2025년에 저도 100% 일어난데 100%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더 빨라지면 빨라졌지 늦어지지는 않을 것이다가 제 생각이고요. 자, 이제 이런 거 일어난다면은 2025년이다 하면은 사업 모델에, 자, 우리가 블록체인이다 뭐다 메타버스도 좋고 뭐도 좋은데, 자, 이런 것들을 고려할 수 있는,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 지금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게 다 빠져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심각하다. 이제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진다고 했지만요, 사실 지구온난화는 우리가 온실가스보다도요, 사실은 지구 자기장이 더 문제고요, 지구 자기장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게 우리가 오존층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알게 되면 이 여기서 서로 다른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문제를 제가 말씀드렸고, 자, IT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모든 게 다 바뀌잖아요, 그죠? 뭐 대표적인 게 보셨다시피 뭐 퀀텀 컴퓨팅이 이제 무척 많이 뭐 얘가 되면은 뭐 블록체인에 가장 큰 영향을 주겠죠. 얘가 지금 보셨다 퀀텀 컴퓨팅이라는 건 두 가지거든요. 우리가 큐빗으로 일어나는 하나의 퀀텀 컴퓨팅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양자 얽힘으로 일어나가지고 블록체인이 자랑하는 보안 문제를 100% 깨보실 수 있는 그 두 가지가 지금도 되거든요. 지금도 한 400큐빗까지는 됩니다. 400큐빗 돼가지고 IBM, 구글, 중국의 칭화대 연구실 가서 다 알리바바 다 되거든요. 여러분 이제 이게 1000큐빗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요, 이게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다 올라가면 이제 일반 사람들이 양자 컴퓨팅이 된다고 하면은 블록체인의 2세대를 생각하시지 않으면은 블록체인 사업은 이전과 같이 하는 건 죄송하지만 안 될 겁니다. 자, 그게 뭐냐는 거죠. 자, 이런 거 좀 생각을 하시고요. 자, 지금 뭐 일론 머스크가 잘 하고 있는 BCI죠. 브레인 컴퓨팅이나 브레인 컴퓨팅 인터페이스 한다든 기타 등도 이런 게 다 들어온다는 얘기죠. IT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자, 스마트시티 설계할 때 뭐가 돼야 되느냐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아까 시간상 제가 생략을 하고요. 다음에 다른 기회에서 여러분들이 자세한 설명하시기 원할 때 그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좀 공부를 해보니까요, 근원을 알게 되면 모든 게 쉽게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의 IT도 결국은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IT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은 0과 1이에요. 그죠? 0과 1이 디지털인데 이게 아니라는 게 이제 5차 산업혁명이에요. 5차 산업혁명 바깥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싱귤레리티, 자, 인공지능 로봇의 두뇌가 인간을 초월해서 그게 5차 산업혁명이다. 이런 이상한 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바로 빛의 혁명이 5차 산업혁명의 시작입니다. 빛이라는 거 0과 1로 0 또는 1이었었어요. 디지털 혁명에서는 0 또는 1이었는데 5차 산업혁명의 양자혁명에서 어떻게 돼요? 0 또는 1이 아니고 영어로 0 and 1입니다. 0과 1이 공존하는 거예요.
양자 중첩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양자 중첩에서 0과 1이 중첩돼서 그게 큐빗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 근원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디지털 혁명을 넘어서 큐비탈 혁명을 우리가 선도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쪽에 좀 투자가 약한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조금 원리를 알게 되면요. 빅뱅에서 모든 게 다 깨보셨어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그 원자의 주기율표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그죠? 원자 주기율표 108개. 자, 수소 있고 헬륨 있고 분수 쭉 108개 외웠잖아요. 그런데 그 원자를요. 이놈의 과학자들이 또 쪼개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원자가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졌다. 근데 원자핵과 전자를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졌다. 그걸 또 깨부시고 들어가세요. 그 깨부시려고요. 유럽에서 그 세른이라는 연구소가 있는데 실험실의 크기가 27km예요. 27km에서 양자하고요. 수소의 양자도 27km에서 이 미친 새끼들이 빛의 속도로 충돌을 시켜요. 그래서 그거 깨부셨어요. 그게 뭐냐? 바로 빅뱅을 재현했습니다. 빅뱅을 재현하니까 이런 게 나왔다. 이런 이제 쿼크라고 하는 거와 이제 렙톤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전자량이 3분의 2예요. 얘는 전자가 마이너스 3분의 1인데, 자,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빛으로 하셨다. 다 뭐 아시잖아요. 그죠? 그 빛이 뭐냐면요. 바로 보세요. 이 업커크 2개하고 다음 커크 하나가 양성자를 이루거든요. 자, 3분의 2 2개와 마이너스 3분의 1. 3분의 2 2개면 3분의 4죠. 그죠? 3분의 4에 마이너스 3분의 1 하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1이죠. 그게 양성자예요. 빛으로 모든 우주 만물의 양성자를 이렇게 만드는데 이게 빅뱅에서 자연적으로 우연적으로 이렇게 됐다? 저는 사실 무신론자였거든요. 공부를 하면서 너무 과학적으로 누가 정확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느님이라는 존재를 믿게 됐습니다. 이런 원리예요. 자, 이와 같이 근원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 업커크 다음 커크 이렇게 되면서 양자 중첩이다, 양자 얽힘이다가 바로 양자 보안의 핵심들이거든요. 요걸 이해를 해야지 미래 핵심 산업,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5차 산업혁명의 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가지고 모든 게 이렇게 되는데, 자,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스마트시티에 왜 지구온난화도 이 현상이 하나거든요, 지금. 근데 이걸 모르고 온실효과다. 여러분, 온실효과의 맹점이 뭐냐면요. 자, 지구에 여러분들 그 대부분 그 가스가 뭐 지구의 대기를 차지하고 있는 가스들은 뭐가 제일 많아요? 여러분들 아실 때. 질소가 제일 많고, 그렇죠? 질소가 거의 78% 선이고요. 산소가 한 22% 선이고요. 두 개 다 합치면 98%입니다. 자, 지구 대기의 온실가스, 6대 온실가스는 사실은 0.5% 정도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지구 온실가스 중에서 사실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주는 거는요, 효과를 보면 온실가스는 약 15%밖에 안 되고요. 실제 가장 큰 거는 아까 우주의 대부분을 차지한 수소에 의한 물입니다. 수증기입니다. 지구의 수증기가 거의 70%가 온실가스를 해서 지구온난화 유발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기본이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런 걸 좀 아시는 게 중요하다 하시면 보고요. 뭐 시간상 이런 거 제가 좀 생략하겠습니다. 예, 뭐 지구에 일어나는 모든 여러 가지를, 또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머리가 아프다든가, 또는 여러분의 의식이 왜 생겼냐, 또는 기타 등등을 이 식에서 다 설명할 수가 있고요. 아인슈타인의 E = MC 스퀘어는 우리가 어려서부터 뭔지는 몰라도 있잖아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세계 창조를 위한 식입니다. 저거 이해를 하면요. 이 모든 우주 공간의 공간과 시간이 같은 애들이고요. 그게 질량과 같고 그게 에너지와 같다. 이거는요, 바로 창세기 시기라고 보셔도 틀림없습니다. 즉 에너지는 질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왜 여러분 이제 머리가 아프냐? 여러분 질량으로 이루어진 게 에너지가 에너지 파동으로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얘로 인해서 이게 여기서 계속 간섭해져서 여러분 몸의 파동에 얘가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은
딱 하나 에너지 파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게 이런 걸 아시게 되면은 생명체에서 우리가 의식과 영성이 어떻게 생겨나는지부터도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우주 현상의 지구온난화를 포함한 또 여러 가지 스마트시티가 되고 모든 게 이 우주에 있는 네 가지 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우주가 이 정도입니다. 사실 우리 우주에 한 4천억 개의 행성이라든가 별이 있는데요. 자, 태양 우주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태양 우주계잖아요. 수성, 금속, 지구 여기가 있는데 요거는요. 우리 은하계에서 여기 조금 얘 정도예요. 태양이 조금 무서운 애거든요. 이 태양 우주계는요. 아까 질량이 시간과 공간을 지배한다는 게 하나님의 식으로 굉장히 무서운 얘기거든요. 태양 우주계에서 4천억 개 중에 태양의 질량이 99.8%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구가 한번 생각해요. 지구가 지금 여기 달이 왜 우주에 떠 있죠? 그걸 답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여러분들이 만유인력에서 떠 있다. 그건 바로 300년 전 뉴턴에 의한 300년 전 얘기고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아인슈타인의 이퀄 MC 스케일에서 에너지 장에 의해서 질량이 얘가 워낙 크니까 얘가 시공간을 구부려 놨어요. 시간과 공간이 질량에 의해서 지배되는데 얘가 공간을 구부려 놓은 그 안에 얘가 돌아가는 겁니다. 만유인력이 아니란 얘기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지구가 태양을 하나 돌아게 1년이잖아요. 이 태양계가요. 우리 은하계 중심이 여기 있는데 이거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태양도 주인이 있어가지고 얘를 공전합니다. 요게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 365일 1년이잖아요. 우리 태양계가 이 우리 은하계를 한번 공전하는데 2만 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의 나이로 보냐 인간의 나이로 보냐에 따라 지구온난화도 기타 등등을 다르게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시간상 좀 넘어가고요. 근데 그런 별들이 우리 은하계 같은 게 이렇게 거대한 게 있는 거고요. 이런 거대한 걸 갖다가 일종의 그 사이비 이단 쪽에서 자기가 이걸 만들었다고 하니까 제가 그걸 반대를 하는 거죠. 자, 시간상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녹색 혁명을 새롭게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시간상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4차 산업혁명의 전문가들이에요. 이 말을 거부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자신있게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4차 산업혁명 모른다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삼성전자나 LG전자 가서 니들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큰 소리 치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컴퓨터와 인터넷이라는 것은 3차 산업혁명인데 지금 하는 스마트시티도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스마트시티예요. 그죠? 틀리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6개월 전에 두바이 가서 스마트시티 강의를 했습니다. 두바이 진짜 건물 멋있게 예쁘게 진짜 초고추 잘 해놨죠. 거기 가서 니들 3차 산업혁명 옛날 도시 좀 갖고 뭘 자랑할 거 떠드냐 했더니 한마디도 저한테 댓글을 못했습니다. 왜? 4차 산업혁명은 그게 아니다. 4차 산업혁명은 뭐냐는 거죠. 뭐 여러분이 아시는 4차 산업 핵심 기술이 한 3, 40여 가지가 있어요. 이걸 초융합해가지고 결론은 대상을 지능화하는 거잖아요. 지능화잖아요. 근데 지금은 스마트하고 인텔리전스는 틀리죠. 인텔리전스 안 하고 그냥 스마트 해놓고 다 스마트시티, 스마트 노, 스마트 국방 어쩌고저쩌고 틀렸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이 그렇다고 하고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뭐 사물 인터넷부터 시작해 이 모든 기술들이 이걸 이해를 해서 초융합을 해야 되거든요. 초융합을 할 때 자, 이제 결국 이제 사물도 4차 산업혁명에서는 사물이 지능화가 돼가지고 사물끼리도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고요. 사물과 사람도 커뮤니케이션 해야 돼요. 그러면 사물도 주민등록 번호가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이 아시고 계시는 RFID부터 NFC, 비코인이라든가 기타 등 다 들어가요. 왜? 사물의 이름표를 줘야 되니까요. 근데 저렇게 돼가지고 이 모든 원리를 깨달은 다음에 결론은 수익이고 행복이거든요. 수익이고 경제성이 있어야 되니까 기업경제라든가 프로토콜 경제라든가 메타버스, 블록체인, 빅데이터 이게 들어와 줘야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초연결, 초융합, 초지능이 4차 산업인가 아는데 어떻게를 모르셨거든요. 어떻게를. 죄송합니다만은.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요.
그럼 여러분들이 초연결해가지고 사물을 지능을 만든다. 즉 이런 건물, 또 교량, 뭐 터널, 하천, 뭐가 되고 눈에 보이는 모든 사물을 지능화 된다고 할 때 핵심이 되는 거는 센서입니다. 센서 기술 때문에 스마트가 안 된 거였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센서 사물 인터넷 기반의 센서 특허만 11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다 되죠. 저는 뭐가 됐든 다 되죠. 그러니까 이 센서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인텔리전스를 만들기 위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능을 갖고 있는 이유는 오감 센서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죠? 오감 센서에서 다 받아들여서 두뇌에서 다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 오감 센서를 사물한테 줘야 되잖아요. 그게 사물 인터넷이에요.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에 센서를 부착해가지고 사물 인터넷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면서 통신망이 여러분의 신경세포 역할을 하는 걸 두뇌가 인공지능이 하고 맴스가 들어가고 로봇 기능을 하고 사물도 떠들 수가 있죠. 마이크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고요. 이어폰 집어넣어주면 지도 들을 수 있어요. 이게 돼요. 사실 되거든요. 이거를 안 해봤기 때문에 전 세계가 모르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요. 실제 한양대학교 옆에 교량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송동교라는 교량인데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 사물인터넷 센서가 들어가고 지가 문제가 있으면은 지가 떠들어요. 지가 떠들고 우리가 성수대교가 무너졌어요. 요 중앙정가에 딱 떨어졌는데 중앙정가에 떨어졌는데도 옆에 무학여고 학생들이 탄 시내버스가 떨어진지 모르니까 가다가 다 빠졌잖아요. 그죠? 이게 사고였을 때. 그러니까 모니터링 하잖아요. 지금 스마트 모니터링. 전 세계가 똑같아요. 모니터링은 필요 없이 인텔리전스 해야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문제가 생겼다. 예측해가지고 문제가 생기기 전에 사물 인터넷, 교량이라는 사물과 신호등이라는 지도끼리 커뮤니케이션에서 빨간불을 밝고 주면 될걸. 이걸 못하잖아요. 이게 4차 산업혁명의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된다는 거고 여러분 좀 알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가 다 바뀌죠. 뭐 지금 이제 무인자율자동차 후라이카가 들어오면서 이런 모든 게 다 바뀌고 충전소가 다 들어올 것이고 기타 등등이요. 자, 블록체인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블록체인이 지금 보셨다시피 이제 중국에서 우리보다 중국이 더 빠르죠. 대표적인 게 슈관신구고요. 대한민국은 지금 우리가 국가급 신도시가 많지만요. 국가급 신도시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주관하는 스마트시티를 국가급 신도시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부산 해운대와 이 세종시가 국가급 신도시고요. 이 중국은 이제 슝안신구, 랑팡, 하이난 세 개가 슝안신구입니다. 얘들이 2017년부터 했고요. 2017년부터 했는데 여러분들 이더리움 회장이 시진핑 회장과 MOU 맺고 했을 때 제가 2018년 갔을 때 이더리움과 니들 스마트 시스템은 100% 실패한다고 블록체인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해서 쟤들이 꼼짝 못했습니다. 그 말이 인정했거든요. 역시 안 되잖아요 지금도. 그럼 그걸 여러분들은 이제 대한민국 책임지는 분들이시니까 자 그럼 그게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무슨 부산 해운대 있고요. 뭐 부천 대표적으로 서울시도 물론 하고 있고요. 제주도 하고 있고 그럼 이게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느냐. 뭐 우리가 이하재 회장님께서 가끔만 생태계 구축이 안 돼 있으면서 시행한다고 해서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뭐 두바이에서 블록체인 이렇게 하고 있고 캄보디아, 라오스 가도요. 여러분 블록체인 그 모델 제가 가지고 있는 거에도 전 세계 거 제가 거의 다 모집해서 저도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한 1000개가 있더라고요. 그 캄보디아의 그 택시에다 공영 택시에다 집어넣고요. 또 그 라오스에 가시면은 그 카지노에다가 블록체인 집어넣고요. 기타 등등 그런 사업들이 있다고. 자 그거 한다고 그게 스마트시티 아니잖아요. 자 그럼 그게 뭐냐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저는 뭐 블록체인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근데 블록체인의 원리는 너무 좋잖아요. 탈중앙화.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중앙 권력 집중돼가지고 이 진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대통령이라고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아니 지금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드는 건 아니고요. 모든 정권의 대통령 선거 전에는 국민을 모시겠다고 해놓고 쭉 탈중앙화 해놓고 되는 순간 지금 중앙화는 그거부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적 자체는 너무나 좋은 거잖아요, 이 자체가. 그러니까 저는 중국에 블록체인 공산주의 해가지고 제가 2019년에 제안을 했던 사람입니다. 2019년도에 블록체인. 왜? 탈중앙화 해가지고 사실 시진핑 대통령도요. 그 사람이 지금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요. 부정부패 문제예요. 자기는 먹어도 밑에 애들은 좀 안 먹었으면 좋겠는데 밑에 애들이 너무 자 부정부패 해결할 게 블록체인 최고잖아요. 그래서 제가 블록체인 공산주의를 제안했던 사람입니다. 자, 좀 뭐 이런 게 있고 뭐 이런 걸 여러분 다 아시는 거니까 자 제가 빼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스마트시티는 이제 블록체인 스마트시티로 나가는 분야가 있고 좀 대한민국 이제 수소도시라고 하고요. 스마트시티와 관련돼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노무현 정부 때 UCT였었죠. 유에코시티, 유리콘 도시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MB 정부 들어오면서는 녹색 도시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창조 도시에서 산물 인터넷 도시 ICT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재인 정부에서 수소도시였었습니다. 아니면 탈원전하면서 무조건 수소도시 들어가가지고요. 이 수소도시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은 울산, 창원, 부천 세 가지는 수소도시라서 완벽하게 이렇게 구축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제대로 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뭐 수소 생산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시간상 제가 그건 빼고요. 자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럼 지금 여러분들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의 스마트시티는 어떻게 돼 있냐 혹시 아세요? 자 예전 수소도시 아까 저 블록체인 도시 뭐 있다. 자 지금 윤석열 정부는 뭐냐면요 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스마트시티입니다. 인공지능 스마트시티 해가지고요 1월 26일까지 지자체를 공모해서 아마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자체 아시는 데 있으면 인공지능 스마트시티가 지금 정부의 그거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런 게 있다라고 아시면 되고요. 그 이런 거를 다 합쳐야 돼요. 여러분 스마트시티 하려면 블록체인, 수소, 뭐 지금 인공지능 다 합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세종시라든가 부산 페브리스가 블록체인 기반 지역화폐에 들어와 있고 스마트시티 데이터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저장되고 유통될 것 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연히 여러분의 사업이에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의 사업인데 아까도 이제 고민하셨다시피 과연 여러분들이 어떤 비즈니스 모델과 수익 모델에서 발주처가 원하는 걸 사실 좀 못 가지고 들어가시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이제 문제점이 뭐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가장 큰 거는요. 블록체인 기술이 유망 기술인 건 확실해요. 그죠? 왜? 탈중앙화의 최고 기술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최고 과학 산업 기술을 매년 예측하는 가트너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가트너에서 2017년부터 블록체인이 올라갔어요. 을 위한 블록체인이 들어와야 되고 그랬을 때 데이터 기반에 데이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데이터가 창조하는 밸류가 더 중요하다. 그건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거고요. 그 기반에 스마트시티를 할 때 맨 위에 있는 사물 인터넷에서 데이터가 들어오죠. 그 다음에 우리 CPS라든가 뭐 메타버스라든가 여기서도 데이터가 들어오죠. 그 다음에 인공지능에서도 들어오죠. 로봇에도 들어오죠.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시티가 지금 말씀드린 윤석열 정부의 스마트시티가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거로 인해서 비즈니스와 서비스 모델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는 거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랙티컬 블록체인, 프랙티컬이 뭐냐.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 블록체인 2.0에서 제가 만들었거든요. 저는 이제 사실체인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사실체인이 여기 나와 있는 이것들이거든요. 사실체인이 사자가 사물인터넷의 약자고요. 저 첩자, 그다음에 실, 이제 증가현실, 가상현실에 그 실자가 들어오고요. 체는 이제 블록체인의 체고, 이는 인공지능.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가 들어와서 데이터 밸류에서 그것에 의해 스마트시티를 구축하자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결론은 이제 여기서 보셨다시피 우리가 근데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플랫폼 기반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아까 우리가 제이슨께서 웹3는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익숙한 건 웹 1.0과 2.0까지는 익숙하거든요. 2.0은 이제 소셜 웹 해가지고 우리가 뭐 카톡 같은 양방향 소통할 수 있는 게 웹 2.0이고요. 웹 3.0은 시멘틱 웹이고요. 웹 4.0은 인텔리전트 웹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를 구축했을 때
도시관제센터를 웹3로 갈 거냐, 웹4로 갈 거냐, 웹2로 갈 거냐, 이거조차 모르면서 하면 안 되거든요. 그거 방법론에 따라서 인프라 방법론이 다 틀려지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자, 전 세계가 이제 뭐 스마트 시티 하고 있죠. 다들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실패를 하고 있는데 그걸 성공시키려면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노란색으로 해놨죠.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블록체인 메타버스가 퍼슬리터 인프라스트럭처에 들어가야 된다. 여러분 지금 이걸 못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 저거를 위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데 저게 인프라스트럭처에 들어가서 스마트시티에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여러분이 조성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스마트시티에서는 소셜 컬처럴 인프라스트럭처. 아까 영어 교육도 이 컬처럴 인프라스트럭처 들어가거든요. 어떤 서비스가 아니라 인프라에 들어오게 되면 그게 도시 설계가 틀려지는 거죠. 그런데 베이스던 경제 기반의 플랫폼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러분 보셨다시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금 요즘 카카오라든가 네이버 주식이 똥값이잖아요. 왜? 플랫폼이니까. 지금은 우리가 프로토콜로 들어가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프로토콜은 블록체인과 기기 합쳐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플랫폼이 프로토콜이 변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말씀드린 스마트시티 관제센터, 스마트시티 전체를 어떻게 통제를 하느냐가 핵심이 되는데 그런 거 지금 전혀 생각. 제가 여기 보면 아까 말씀 교육이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 그 남학사님께서 미네르바 말씀하셨죠. 여러분 사실 미네르바가 왜 좋은지 같은 거라든가 또 미네르바도 좋지만은 프랑스의 에콜포리투라든가 이스라엘의 하브루타라든가 구글의 마이크로 칼리지라든가 싱귤레리티 유니버시티라든가 학교 교육 방식이 좀 변했어요. 그걸 모르고 지금 학교 방식 자체를 죄송한 저는 한양대학교 공과대학에서요. 저는 시험을 아예 안 봐요. 중간고사가 학생들 특허 내는 거고요. 기말고사는 사업제안서 제출해요. 그래서 사업하겠구나. 근데 애들이 그렇게 돼요. 그게 되는데 그럼 교육 방식이 바뀌었다. 그냥 미네르바가 잘하고 있는 거고요. 에코포리트가 잘하고. 이런 것들이 자 지금 스마트시티에 빠져 있다고요. 자 이런 것만 하면 된다. 자 그럼 시간상 제가 생략을 하고요. 다음 기회에 혹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정도 설명을 하려면 저한테 한 4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4시간 주면 제가 완벽하게 여러분 이해시키고 여러분 할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리거든요.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하는 4차 사업부의 스마트시티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물 인터넷 기반의 모든 인프라가 들어가고요. 메타버스를 통해서 자 메타버스도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뭐 메타버스 보시면 로블록스라든가 로블록스 그 블록 같은 애들이 장난하는 거 그게 무슨 그건 아니죠. 거기에다 지금 메타버스 누가 뭐래도 안경을 써야 되잖아요. 그 한계점을 탈피하지 않으면 메타버스 발전 못해요. 근데 메타버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 메타버스가 가장 중요한 건 사이버와 피지컬을 연계시켜주고 그걸 제어하는 게 그게 핵심이에요. 지금 메타버스 성공 모델 몇 가지 나와있죠. 그거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거로 들어가야지 스마트시티에 메타버스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자 그런 문제가 있고요. 여러 가지 있고 자 블록체인 당연히 들어와야 되고요. 인공지능 기타 등등 뭐 이런 거 들어오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뭐 블록체인 몇 개 특허 가지고 있는 걸 가져왔는데요. 블록체인 뭐 헬스케어 하면 특허 주고도 안 나요. 그죠? 그래서 저는 특허 이름은 어떻게 되냐면 자율참여 보상 기반의 건강정보 제공 및 증진 방문 장치 해서 특허를 제가 받았죠. 이게 2019년에 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블록체인인데 여러분 이제 건강이요. 건강이 아파서 병원 가는 시대는 이미 늦고요.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주는 시대고요. 모든 이 헬스케어는 양자의학으로 다 해결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주 만물이 파동으로 이루어졌어요. 파동이고 여러분 신체도 파동이고요. 여러분의 육체 에너지장이 있고 마음의 에너지장이 있고 영혼의 에너지장 세 개가 존재하거든요. 그걸 치유하는 게 양자의학으로 파동으로 치유가 다 돼서 미국에서 지금 히트치고 하는 게 디지털 드럭, 디지털 메디슨, 디지털 헬스케어, 디지털 푸드까지 나오잖아요. 사실 저는 디지털 메디슨을 항상 가지고 다니는 제가 치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치유를 보면요. 제가 지금 가지고 다니는 기계에는 75가지 옵션이 있어요. 1번이 그 유전자 복원이고요. 2번이 자 코로나19
그 변이 코로나19 치료 뭐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요. 75개가 디지털 치료를 실제 합니다. 이런 시대에 지금 헬스케어를 옛날 개념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바로 그 얘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자, 블록체인 기반의 저는 이제 제가 하는 거 가지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요건 이제 응급실에서 여러분 이제 블록체인 가지고 이제 응급실에서 우리가 이제 재난 상황이 이제 많아지거든요. 재난 상황이 많아졌을 때 구호민 응급상에서 이제 정보 분산에서 개인 정보 처리 방법 장치라고 해놨죠. 그래서 이게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응급실 병원에 대한 걸 제가 특허를 해서 가지고 있고요. 이건 이제 사물 인터넷 관련된 거네요. 이제 사물 인터넷 관련다가 좀 이런 게 있고요. 자, 이건 이제 미래 에너지 관련돼서 지금 여러분 부산에는 플로팅 시티가 이제 들어와요. 부산에 플로팅 시티가 들어오는데 그 플로팅 시티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런 얘기고요. 자, 여러분 메타버스 말씀하시는데 이제 저는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자 지금 사실 이제 그 며느리들이 제사 지내기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 또 며느리 제사 지내기 싫어하는 건 얘 애들이 꼬마들이 손자들이 절을 하는데 이 할아버지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를 메타버스에서 이분의 살아생전 업적을 메타버스 다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현충원이 무슨 필요가 있어? 메타버스 다 하면 되지. 그 플랫폼입니다. 혹시 이걸 사업하실 분 나오세요. 제가 같이 해서 도와드릴게. 제가 현충원에도 제안했더니 뭐 저쪽에서 당연히 좋다. 현충원에 지금 한 16,000개가 있는데 땅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 비석이 있다고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당연히 메타버스 들어가야죠. 이것도 굉장히 것 같고요. 자, 앞으로 세상에 있어서는요, 이제 우리가 탄소 경제 들어가기 때문에 이 탄소 배출 플랫폼에 대한 특허고요. 웹 2.0 스마트 카본 그리드라고 했는데 탄소 경제를 위한 거고요. 수자원 이거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자원 지금 뭐 가뭄이라든가 수자원 부족 기타 등등 이게 너무 중요한데 이제 수자원에 대한 특허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쓰레기 제로 이거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 어디죠 저기 영종도 김포 매립지 같은 난리더라고요. 여러분 김포 매립지 쓰레기 그 매립지 가보니까요 높이가 40m로요 축구장이 한 3,000개 정도로 지금 쌓아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2025년부터 김포 매립지 반입 금지죠. 근데 쓰레기는요 제가 이제 김포 주민들 만나보고 했었는데요 이 바보들 이 사람들이 데모해가지고 이제 김포 매립지 쓰레기 반입하는 걸, 자, 그럼 니들 주민들한테 얻은 결과가 뭐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쓰레기는요, 자원이에요. 아시다시피, 자, 열병합 발전할 수 있죠? 바이오매스 발전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거 다 돈인데 바보들 돈을 안 받겠다고 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쟤들이.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니까 스마트시티 할 때는 전 세계적으로요, 이 쓰레기 제로, 매립지 제로를 할 수 있는데, 자, 쓰레기 제로 할 때 블록체인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합치셔야 되고요. 이건 제가 중국에 이제 제안했던 것 중에 하나 있었고요. 이제 중국이 이제 시진핑 대통령의 1대1로 전 세계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1대1로 해서 전 세계 이제 해상교통과 육상교통 묶어서 전 세계를 교통망을 하나로 하겠다는 게 1대1로인데, 자, 니들이 그래도 전 세계 경제를 니들이 미국 달러 기반의 기축 경제를 허물지 못하거든요. 자, 그거를 허물 자신 있다라고 해서 제가 중국 정부에 제안했던 내용입니다. 표지만 제가 놨고요. 자, 뭐 제가 5차 산업혁명책이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게 여기 블록체인 문제점 해결 스마트시티에 대한 아까 사실책이라고 이제 블록체인 2.0에서 엑서부터 메인넷 개발 방법에 대해서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나온 데는 놨고요. 연구 보고서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다 사업 보고서이기 때문에 이 사업들이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있고요. 혹시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제가 출판사에 얘기하면 이게 66만 원, 연구 보고서 66만 원 싸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모든 게 다 나와 있고요. 사실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지금 여러분이 사업을 하실 때 결국 우선 제일 중요한 게 교육이 문제예요. 교육이 여러분들이 지금 블록체인에서 사원 신입사원을 뽑아가지고 얘들이 좀
알고서 저 정도 되는 사람만 신입사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교육이 지금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교육이 바뀌어야 되고요. 그래서 교육을 주관하는 학교, 사회와 함께 이게 나가야 돼요. 그게 돼야 되는 게 스마시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아까 말씀한 탈중앙화와 공정하고 어떤 리워드가 되는 그게 이제 블록체인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가진 한 70개, 저는 한 70개 정도 토큰을 가지고 있는데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이런 거 있고요. 혹시 뭐 질문 있으면 질문 해주시죠.